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이한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한때 수많은 차량들이 드나들던 주유소였고, 지금은 영업을 멈추고 조용히 매각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동산 경매 물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폐업 주유소지만 알고 보면 꽤나 많은 이야기와 리스크, 그리고 숫자로는 계산되지 않는 함정까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물건,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847-5 한때는 S51 간판을 달고 있던 주유소 건물. 이 부동산의 진짜 가치와 숨겨진 요소들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죠.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물건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이 주유소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잘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수익도 천차만별 달라지게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권리 분석과 매각과 수익까지 끝까지 잘 따라오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경매 물건은 사건 번호 2024 타경 63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847-5에 위치한 폐업 주유소 및 사무실 일체형 상업용 건물입니다. 감정가 8억 5천, 현재 4차 입찰이 진행 중인 상태로 최저가는 2억 9,400만 원, 감정가 대비 무려 66% 할인된 물건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감정가는 약 8억 5,990만 원. 하지만 이번에 진행될 4차 입찰의 최저가는 약 2억 9,494만 원. 무려 66%가 할인된 가격입니다. 잠깐 멈춰볼까요? 여러분, 감정가에서 절반 이상 떨어진 가격이라는 건 단순히 싼 물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경매의 핵심입니다.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이 주유소는 국도 35호선, 즉 양산-언양간 주도로 바로 접해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차량들이 본 물건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엄청 대박 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코너 지점, 그리고 인근에는 중소규모 공장, 물류창고, 상가형 사무실들이 몰려있어 교통량은 꾸준한 편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넓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교통량이 많을수록 유입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진입각도, 회전 반경, 정차 공간 같은 것들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화면에 현장 사진을 통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이 주유소 건물 과연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다시 주유소로 영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개조해서 사무실이나 창고로 임대를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주시면 3단계 분석에서 수익 시나리오별 수익률 차이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는 지금부터 보여드릴 기계기구 관련 리스크와 소유자의 배우자가 점유 중인 특이한 상황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즉, 싼 값에 낙찰받는다는 건 싸게 얻을 수 있는 행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복잡한 게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2단계에서는 건물 구조 기계기구 목록 실제 사진 그리고 권리 분석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물건의 진짜 속사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평범했지만 보고 나면 평범하지 않은 물건. 그게 오늘 소개할 경매 부동산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건물 안에 숨겨진 리스크와 기회를 한 칸 한 칸 열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이 감정가 대비 무려 66%나 저렴해진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실제 구조와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건물 구성부터 보시죠. 이 물건은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입니다. 주소는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847-5, 그리고 전체 부지 면적은 705이, 약 213평입니다. 건물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사무실 공간, 단층의 캐노피형 구조물, 즉 주유기 위 지붕, 그리고 부지 내 기계기구 일부. 건축물 대장 기준 연면적은 약 379이, 약 114평입니다. 절대 건물의 내부가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정해진 용도 안에서 꽉 차게 사용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상상해 보시죠. 이 건물 외벽은 붉은 벽돌, 캐노피는 S-OIL 특유의 노란색 정면엔
아직도 새롬 주유소라는 간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텅 빈 상태고 주유기도 정지되어 있죠. 겉보기엔 주유소지만 사실상 지금은 그저 멈춰버린 상업시설 혹은 잠자는 땅 위의 건물일 뿐입니다. 이 제시외 건물과 기계기구는 여기서부터가 이 물건의 진짜 핵심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부지 내에 포함된 기계기구는 총 8개 항목이었지만 그중 1번, 2번, 3번, 7번, 8번 즉 설비들이 소재불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스크 강조. 이건 단순한 노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고천장에 없다는 것이죠. 없어졌다면 누가 가져갔을까요? 채무자가 철거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가져갔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이 기계기구들은 감정평가에는 포함되었지만 실제 경매 매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낙찰받아도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꼭 임장하셨어. 그런 기계들을 감안한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3. 낙찰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계기구가 현장에서 핵심 기계라면 새롭게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법원 직원의 실수로 있는 기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기계기구가 현장에 있지만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없으면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험물 저장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이 건물은 기계 설비 없이도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럴 땐 1. 기계기구 포함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고 2. 낙찰 후 소유권 주장 가능성 제3자 반환 요구 등도 감안해야 하며 3. 주유소 운영이 아닌 다른 활용 방안 창고, 임대사무실 등을 염두에 두고 입찰 전략을 짜야 합니다. 4. 부지가 2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이며 8차로의 도로를 접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의 점유자 그리고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명도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건은 감정가 대비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고 건물 자체도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 이후의 리스크는 겉으로 보이는 권리 분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실제로 들어가도 되는지 이 문제입니다. 1. 이 건물 사람이 살고 있는가? 아닙니다. 현장 확인 결과 이 건물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고 사실상 운영을 멈춘 상태의 유유 건물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실거주자와의 명도, 분쟁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바뀝니다. 2. 사람이 없는데 내가 들어가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비어 있다며? 내가 낙찰받았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명도 이전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사용하면 주거침입 또는 무단 점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이라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 설명. 실제로 경매 낙찰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비어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쓰자. 이 경우 현 소유자나 채무자가 무단 점유로 민형사상 문제 제기 가능. 내가 관리하겠다고 자물쇠 바꾸자. 이건 절도주거 침입처럼 법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3. 점유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우에는 명도 소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꼭 지켜야 합니다. 정석적인 인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2. 법원 경매계 또는 집행관 통해 인도명령 신청. 3. 인도명령 후 자물쇠 교체 등 실질 점유 가능. 4. 명도 소송 불필요, 강제 집행도 생략 가능 사람이 없으므로. 즉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비용이나 소송 부담 없이 깔끔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주유소이고 폐업 상태이고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낙찰자가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고 법원의 인도 명령을 받아 정당한 방식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투자자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질문입니다. 이 물건 결국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수익은 얼마나 생기는지 숫자로 계산해 봐야죠.
영상 뒷부분까지 꼭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유소를 임대하였을 경우를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추정 기반 수익 계산. 양산 지역 상가 사무실 월세 평균의 평당 23,000원을 기준으로 1층 주유소 운영 포함 평수 23만원, 23층 사무실 전용 평당 임대료 평수 계산. 이러한 가정하에 전체 수익을 정리하여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주유소와 건물 1층을 통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한 달의 임대료는 약 150만원가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2층 사무실과 3층 사무실은 각 약 6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가장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바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매달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고 권리가 깨끗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현재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약 2억 9,494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경쟁자와의 입찰을 고려해 3억 원 정도에 낙찰된다는 가정으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락잔금 대출 한도는 낙찰가의 약 70% 수준입니다. 즉 3억 원의 낙찰가라면 대출 가능 금액은 약 2억 1천만 원,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은 약 9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약 4.6%로 1,380만 원, 법무사 비용 및 등기 관련 비용 약 3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자기자본은 약 1억 68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이 물건의 가장 합리적인 활용 방법은 1층과 주유소 전체를 한 운영자에게 통임대하고 2층과 3층은 각각 사무실로 별도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임대료를 추정해보면 이렇습니다. 1층 주유소 전체 임대료 약 150만 원, 2층 사무실 약 60만 원, 3층 사무실 약 60만 원, 총 임대료는 월 약 270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이제 수익에서 금융비용을 빼보겠습니다. 대출금 2억 1천만 원에 대한 이자 연 4% 기준으로 월 약 70만 원, 자기자본 1억 680만 원의 기회비용 역시 4% 가정 월 약 36만 원, 즉 총 금융비용은 월 약 106만 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돈은 270만 원, 106만 원, 월 약 164만 원. 이게 바로 순수익입니다. 이 순수익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연 약 1,968만 원. 내가 투자한 자기자본 1억 68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 수익률은 약 18.4%. 1억 넣고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버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 건물을 23년간 보유한 뒤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수익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면 가령 보수적으로 6억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하면 총 매각 차익은 약 2억 8,320만 원, 장기 보유 공제 예상 공제율 15% 23년 보유 기준. 실제 과세 표준이 0.83억 1, 0.15, 0.25억 기본 공제 2.11억 원. 세율 적용 구간별 3,545% 적용 대략 약 0.8억 원 양도세 발생. 즉 세금 제외 후 손에 남는 금액 약 2.03억 원. 2. 법인 보유 시 법인세 vs 배당세. 법인은 부동산 매각 차익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 표준별 1,025%가 적용됩니다. 가정 매각 차익 2.83억 원. 과세 표준이 소규모라면 10% 적용 법인세 약 2,830만 원. 자녀 차익 배당 구조로 가져올 경우 추가로 개인 배당소득세 약 15.4% 원천징수 2.55억, 15.4% 4천만 원. 법인 개인 인출 시 세금 총합 2,830만 4천만 약 6,800만 원. 즉 최종 실수령금은 약 2.51억 원. 3. 비교 정리. 결국 개인 명의로 낙찰을 받고 2년 후에 6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세금을 빼고 나면 약 2.03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같은 금액으로 매각을 하지만 법인 명의로 하게 된다면 약 2.51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법인 명의로 보유 후 적절한 방식 배당 또는 급여 지급 등으로 인출하면 약 5천만 원 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유의사항. 법인 설립 운영 시 관리비용, 세무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각 후 인출 구조 설계에 따라 배당세보다 급여 등의 형태로 인출할 수도 있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지 않고 실질 손에 남는 순수익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단기 수익도 가능하고 중장기 보유 후 매각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흔치 않은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처럼 비어있는 상태에서 매입해 새롭게 운영자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명도나 소송 리스크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1층 주유소의 기계 상태나 운영 적합성 그리고 임대 수요는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신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와 개인 명의일 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정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수익에 직접 연결되는 전략이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이처럼 말로만 하는 경매가 아니라 직접 계산하고 리스크까지 짚어드리는 경매 분석 영상을 매주 정성껏 제작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깊게 알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먼저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 발 먼저 아는 것이 낙찰로 연결되는 첫 번째 차이가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